안녕하세요. 아,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형, 상, 격, 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그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본원문을 보면은 양기 합이성상 상 불가파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신성상 우명 양기성형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이것을 그대로 한번 우리말로 옮겨 보면은 두 기운이 합하여서 상을 이루면 그 상은 불가파야 깨뜨려서는 안 된다. 그 상은 깨뜨릴 수 없다. 불가 뭐뭐해서는 안 된다. 깨뜨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이게 양신성상이라고도 하고 또 양기성형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본원문에다가 이제 해놨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이 적천수를 공부를 할 때는 이 적천수가 완벽한 완전 무결한 책인 줄 알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점차 저 나름대로 공부가 깊어지다 보니까 그 본원문에도 그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또 이 본원문을 해석한 임철초 씨나 아니면은 설하고 씨의 해석도 그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아는 게 천박합니다만은 그래도 공부를 해보고 이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하고 확신을 하고 그게 옛날 그 고전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가급적이면은 그 고쳐 드리면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신성상 양기성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까지는 제가 구태여 그 흠을 잡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역계사전 상편에 이르기를 제천성상 제지성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늘에서는 그래 이 계사전이라는 것은 공자가 그 주역을 공부를 하고 그 맨 마지막에 주역에서 진짜 오해하기 쉽거나 좀 더 깊게 해석을 할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사전을 통해서 더 보충 설명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제천, 성상, 제지, 성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늘에서는 상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는 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상이 뭐고 형이 뭐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상이라는 것을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은 이 상은 이게 코끼리 상자죠. 그 코끼리를 중국 사람들이 이 코끼리를 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저 서역에만 있기 때문에. 근데 말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코끼리를 말을 듣고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 그걸 보고 이 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이 모형을 비슷하게 만들어낸 것, 이게 상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형이 상학적인 게 되겠죠. 형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직관할 수 있는 물건, 그것을 이 형이라고 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이 하학적인 거를 형이라고 한다. 우리가 직관할 수 있는 것, 이런 정도로 제가 해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해설은 설문해자를 보고 제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니까 아마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하고 선생이 양기쌍청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양기가 대비를 이루어서 맑은 상을 갖추었다. 그럼 다툼이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게 뭐냐 하면은 협잡이 있어서도 안 되고, 협잡이라는 건 순수하지 않다는 얘기죠. 부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싸움이 있어도 안 되고, 교쟁, 그리고 국을 깨뜨리는 게 있어서도 안 된다. 이게 양기쌍청인데, 그 양기쌍청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각각 반이 상생을 이루는 것, 각각 반이 상적을 하고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양기쌍청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보면은 토생금하고 금생수하고 수생목하고 목생수하고 목생화하고 화생토를 하는 이 5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사주가 8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8자 중에서 각각 반이, 그러니까 4자가 각각 이 둘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목토금인 경우는 8자 중에서, 사주 8자 중에서 4자가 토로 형성이 되어 있고 4자가 금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를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각각 반이 상생을 이루고 있어서 수기유행이다. 이건 토생금 하면은 금이 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기가 있어서 유행한다, 흘러간다, 막힌 게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는 일주를 나타내죠. 내가 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런 경우에 무치, 초다, 초과, 조금 많은 것도 조금 적은 것도 있어서는 취할 수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격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3, 5라든지
아니면은 5-3이라든지 이렇게 됐으면은 이 양기 쌍청이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목, 극, 토, 토국, 수, 수국, 화, 화극, 금, 금극, 목. 이 경우에도 각각 반, 이 각 반이라는 것은 팔자 중에서 4개와 4개로 각각 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서로 적대시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일주가 상해서는 안 된다. 일주가 상해서는 안 된다. 일주불상. 그래서 극 일주가 나머지를 극하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절기 매우 싫어한다. 편중, 편경, 그 중과 경이 치우치는 것, 무겁고 가벼운 것으로 치우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이때는 많고 적음으로 했는데 이는 중경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로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주에 있어서 그 운의 행함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자, 일로 징청이다. 한 길 맑고 맑다. 일로가 징청하면은 위고 녹중, 벼슬자리가 지가 높고 녹이 무겁다. 복록, 그렇죠? 그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고위직이고 월급이 많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연봉이 많다. 그렇게 해도 되겠고, 그러고 중도 혼잡하게 되면은 징청이 아니고 중도 혼잡하게 된다. 운에 의해서 혼잡하게 된다. 그러면은 직탈가경이라 그랬습니다. 그 직업을 뺏기고 그 집안은 기울게 된다. 그러므로 최난 전미, 이 사주는 일생 동안 전체가 그 아름답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골이 깊으면은 산이 높은 것과 같이, 운이 좋을 때는 크게 발흥을 하고 운이 안 좋을 때는 아주 나락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는 법은 그 귀함이 지정, 아주 지극히 정밀하게 보는 데 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 사주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생이부생, 만약에 이 생이면은 상생이면은 다시 생을 만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극이면은 반드시 그 화하는 걸 통관하는 것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이 양기성상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경우에 양기성상이라고 하지 않고 양기성형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양기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서 보면 독상이라고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 독상이 차라리 양기성상에 가깝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저는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양기성 상격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앞에서 이 경우가 있었죠. 이 경우. 이 경우를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목상생격이다. 이것은 수목청기격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이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원래 뜻은 기이하다 그런 게 아니고 각각 다르다는 뜻. 이 모든 것이 다 다르다. 그 맑고도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 수목청기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한다. 그래서 수와 목이 각각 이간 이지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 중에서 네 개가 수고, 네 개가 목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목화상생격인데 이것은 목화교휘, 이것은 밝을 휘 또는 불탈 휘, 그렇죠. 불타서 밝을 휘, 불타서 빛날 휘. 그 목화가 상생을 이루어서 잘 그 번영을 하고 있다. 그렇더니 청적 부작격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청은 목이 되고 적은 화가 되죠. 그래서 이거 부작격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 목과 화가 각각 사주팔자에서 네 자를 차지하는 그런 경우다. 자, 화토상생 그러면은 화토협잡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협잡이라고 한 것은 왜 협잡이라고 했냐 그러면은 이 그 진술충미가 굉장히 격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흔히 변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 인체에서 비위를 뜻하고 비위는 그 생각사를 뜻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을. 그래서 협잡하다. 굉장히 복잡하다. 생각이 복잡하듯이 협잡하다.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화와 토가 각각 사주팔자에서 그 팔자 중에 네 자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다음 시간에 보면은 그 사주를 전부 다 소개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미리 찾아봐도 되고 다음 시간에 이 뜻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토금상생격이다. 이것은 별칭이 없이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와 금이 그 8자 중에서 8자 중에서 각각 4자를 차지하는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금수상생은 금백수청격이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금은 하얗고 수는 푸르다, 맑다. 금은 맑다, 수는 맑다. 푸를 게 아니라 이게 맑을 정자죠. 맑다. 그래서 금수가 상생을 이루는 격인데 이때도 금과 수가 각각 그 8자 중에서 4자를 차지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는 상생격이었죠. 근데 여기는 상성입니다. 상성. 이것은 하늘은 천생지성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천생지성. 그러니 하늘은 낮고
땅은 이룬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 앞에서는 상생을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는 상성을 얘기를 했다. 그럼 여기는 더 그 형이 하학적인 설명, 그러니까 대비 구조. 위에서는 두 개가 서로 유행하는 그런 상이었는데 여기는 대비하여 있어요. 대대하여서 있어가지고 틀을 확실히 이루고 있다 해가지고 상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토 상성 하면은 목국토 해가지고 서로 얘가 대대 관계가 있죠. 해가지고 서로 격을 이루는 격인데 이때는 목과 토가 그 8자 중에서 각각 4자를 차지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수토상성은 토와 수가 그러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토국 윤합격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윤합격은 독상에서 보면은 수로 이루어진 것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토국이라고 구태여 얘기를 한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원령이 아마 토인 경우로 한정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경우에는 윤합격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토국의 윤화가 있어가지고 그 토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윤습하게 한다. 그런 토가 윤습하면은 형상으로 봤을 때 만물이 싹 터서 자라기에 좋은 것이죠. 이런 것을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토와 수가 각각 그 팔자 중에 4개의 자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수화상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 기재 미재격이다 이렇게 이것도 좀 그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 수화상성 화로 반반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기재 미재라는 것은 일견할 때는 이런 맞는 얘기도 같습니다만은 그 뜻으로 봤을 때는 좀 그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기재라 미재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것은 그 주역 64개 중에서 63개가 기재고 64개가 미재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러면은 그 이제 주역에서 그 상괴하고 학계로 구분이 돼 가지고 있죠. 상계로와 학계로 구분이 돼 가지고 있는데 상계가 수가 되고 학계가 화가 됐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기재라고 그러고 그 반대로 됐을 때 미재라고 그럽니다. 기재일 경우에는 어떠냐 그러면은 그 수가 위에 있기 때문에 양이 위에 있는데 양은 그 수는 뭐냐 그러면은 양이지만은 체가 양인데 체가 음인데 수는 체는 양인데 용이 음이란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는 비록 양이지만은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고 화는 체음용량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화는 비록 음이지만은 위로 올라간다 해서 음양이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는 그 발전적이고 그 생성이 잘 이루어지는 게인데 미재는 화가 위에 있고
수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지 않은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서 소와 상성을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는 게 해설을 한다는 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마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수와 화가 각각 그 내자를 차지하고 있다. 간에 두 개, 지에 두 개, 이렇게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게 그런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화금 화금 상성 했을 때 이게 주가 뭐냐 그러면, 이 주자가 여러분 혹시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새 부어 만들 주자라고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물할 때 하는 그 주물이고, 인하는 것은 도장이죠. 그래서 이게 화금 주인이다, 뭐 이런 격을 썼는데, 이게 그러니까 화금의 물성적 성질을 해가지고 그 금을 화가 단련해가지고 주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화금 주인이라고 이렇게 쓴다. 화금 상성격을, 이것도 역시 화와 금이 각각 절반씩을 차지하는 그런 그 배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금목 상성격이다. 이것은 다른 얘기,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과 목이 각각 이간과 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에 편중평경이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일주가 상하지 않으면서 운에서 뭐가 와야 됩니까? 운에서 통관하는 화가 와야 되겠죠. 극이 우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가 와야지만이 이 그 사주가 발흥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이제 끝을 내고,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경우를 설명하는 사주를 모두 6개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6개 중에서 3개씩 나누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끝을 내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